중국인한테 절대 쓰면 안 되는 말, 중국인들에게 절대 쓰면 안 되는 단어 2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단어는 숫자 250입니다. 250라고 하면 숫자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멍청이라는 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50원은 반드시 250라고 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단어는 智나고입니다. 뜻만 봐도 절대로 쓰면 안 될 것 같죠? 그런데 더욱 주의해야 하는 이유는 이 단어가 중국인들의 민족 감정을 건드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중국인들이 다른 중국욕보다 훨씬 기분 나쁘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2가지 말 정말 조심해야겠죠? 중국인들에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 중국인의 민족 감정을 건드릴 수 있는 말은 항상 주의해야 하는데요. 동야빙푸, 이 말 역시 옛날에 일본이 중국을 얕잡아보고 불렀던 말입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은 이 말 들으면 흥분할 수밖에 없죠. 절대 쓰지 마세요. 그 다음으로 중국어라, 바로 중국놈이라는 뜻인데 당연히 좋은 표현이 아니겠죠. 여러분들 중국인들과 대화할 때 혹시라도 민족 감정을 건드리는 이런 단어는 절대 쓰지 마세요. 게임에서 중국인 유저를 만났을 때 쓸만한 중국어 3가지 표현. 게임을 하다가 중국인을 만나는 경우가 많죠. 그럴 때 사용 가능한 문장들 알려드릴게요. 첫째, 핵을 쓰는 유저를 만났다면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겠죠? 자, 따라합니다. 我再也不想见你. 둘째, 게임을 잘하는 플레이어를 만났을 때 우리 계속 같이 플레이하자고 말하려면 따라합니다. 下个回合我们一起玩吧. 마지막으로 실력이 없어서 다음 판 상대로 만나 똥승하고 싶을 땐 下个回合我们是对手. 꼭 한번 넘어가보세요. 똥발반내 중국어로 어떻게 표현할까? 올여름은 전국을 강타했던 똥발반내 한 번쯤 들어보셨죠? 기분 좋게 나섰다가 아침부터 똥을 밟았다는 가사가 인상적인 노래였는데요. 똥발반내, 이거 중국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선 똥은 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밟았다는 踩上了입니다. 그래서 똥 밟았네 하면 踩上了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불러볼까요? 踩上了시, 踩上了시. 옆 사람 시끄러울 때 조용히 해달라고 하는 방법.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너무 시끄러워서 짜증났던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한국인이라면 조용히 좀 해주세요 라고 하겠는데, 만약 중국인이라면 뭐라고 해야 할까요? 이럴 땐 에이, 别闹 라고 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캐주얼한 표현이고요. 이것을 좀 더 정중하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럴 땐 请你安静一下 라고 하면 됩니다. 이것도 쉽죠? 자, 따라합니다. 请你安静一下. 돌고 있네. 가지가지 한다. 과연 이런 표현이 중국어에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중국어는 엑소의 전 멤버 크리스 때문에 생긴 말인데요. 먼저 따라해볼까요? 놀고 있네. 정회왈. 이 중국어의 유래는 다음과 같은데요. 크리스가 상하이 대학을 방문한다는 소식이 들리자 파파라치와 관중들이 구름대처럼 몰렸는데요. 알고 보니 크리스가 아닌 사칭한 사람이 왔고, 이 난리를 지켜본 어떤 사람이 너희 도시 사람들 정말 잘 논다 라고 말해 이 말이 주어서 놀고 있네, 정회왈이 되었다고 하네요. 내가 호구야? 중국에도 이런 말이 있을까요? 평소에는 연락도 안 하다가 자신이 도움이 필요할 때만 찾아와서 부탁하는 사람들이 꼭 있죠. 이때 이용당한 사람을 우리말로 호구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중국어로는 뭐라고 할까요? 바로 꽁쥐렌입니다. 여기서 꽁쥐는 호구란 뜻이고 렌은 사람을 뜻합니다. 즉 도구처럼 이용당하는 사람이란 의미입니다. 우리말과도 일맥상통하네요. 그럼 누군가가 나를 호구처럼 대할 때 내가 호구냐? 라는 말은 어떻게 할까요? 我是工具人吗? 따라합니다. 我是工具人吗? 잘 알아뒀다가 누군가 나를 호구처럼 대할 때 꼭 써먹으세요. 내 여친이 바람 피웠어. 중국어로 뭐라 할까요? 중국에서는 내 여친이나 와이프가 바람 피웠을 때 특이한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바로 녹색 모자를 쓰다, 戴绿帽子입니다. 도대체 녹색 모자가 바람 핀 것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옛날에 한 중국 여성은 남편이 출장 갈 때마다 남편에게 녹색 모자를 씌워서 보냈다고 하네요. 그러면 그 여성과 바람피는 남자가 그걸 보고 남편이 없다는 걸 확인하고 그 틈을 타서 여자와 밀회를 했다고 하네요. 그때부터 녹색 모자를 쓰다는 내 여친이나 와이프가 바람피웠다 라는 뜻이 되었습니다. 따라해볼까요? 戴绿帽子. 다시 한번 戴绿帽子. 중국어로 식초 먹다가 질투하는 이유. 중국어로 吃醋는 질투하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아니 도대체 식초 먹다가 질투하다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당나시대 한 황제가 부하에게 보상으로 아름다운 여인을
하사하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그 부하는 이미 결혼을 한 유부남이었어요. 당연히 부인이 반대했겠죠. 그리고 반대하는 부인을 못마땅했던 황제는 그 부인에게 내 뜻을 못 받으면 사약을 마셔라! 라고 했더니 그의 부인은 조금 더 주저없이 사약을 벌컥벌컥 마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녀는 멀쩡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가 마신 것은 사약이 아니고 식초였거든요. 황제가 그 부인을 시험해 본 것이죠. 그때부터 츠투는 질투하라는 뜻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국어에서 유래된 중국 유행어가 있다? 세 가지를 알아볼까요? 첫째, 오빠. 무엇일 것 같아요? 바로 오빠라는 뜻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오빠. 둘째, 아씨바. 무엇일 것 같아요? 네, 용 맞습니다. 아씨바 이라는 뜻입니다. 중국인들이 리을 받침을 잘 못해요. 그래서 아씨바이 아니고 아씨바로 발음하게 된 것입니다. 셋째, 씁니다. 무엇일까요? 씁니다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시에시에는 고마워인데 이 뒤에 씁니다를 붙이면 고맙습니다가 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에시에 씁니다. 중국인 친구에게 꼭 한번 써먹어보세요. 요즘 10대 중국인들이 사용하는 인싸단어 3가지. 중국에서도 못했다를 사용할까요? 우리나라에서도 인싸용어가 있듯이 중국에서도 인싸용어가 있는데요. 20대도 잘 모른다는 중국 10대들만의 용어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못했다. 중국어로 뭐라 할까요? 따라합니다. 량러. 다시 한번 량러. 두 번째로 쩐다. 대박. 이런 표현을 중국 10대들은 뭐라 할까요? 따라합니다. 쥐러. 다시 한번 쥐러. 까먹지 마세요. 넷째, 쿠가이. 발음이 쿨과야 비슷하죠? 바로 멋진 남자라는 뜻입니다. 요즘 중국 10대들은 잘생긴 남자를 봤을 때 쿠가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자, 따라합니다. 쿠가이. 주변에 멋진 친구에 꼭 써먹어보세요.